요즘 AI 때문에 시장이 정말 뜨겁죠? 한쪽에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이거 곧 터질 버블이라고 경고하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저희는 이 위대한 AI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이 현상이 진짜 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 버블에 대한 공포, 이거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논쟁이거든요. 뭐랄까, 하나의 통과 의뢰 같은 거죠. 보세요.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부터 20세기 말 닷컴 붕괴까지 역사는 이런 투기적 열풍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AI 붐도 결국 이 리스트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제 감정적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과거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들 비교하는 게 바로 닷컴 버블 시대, 1999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AI 랠리에서 1999년의 그 느낌, 그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비교가 타당할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90년대 닷컴 시대를 직접 겪었던 펀드스트렛의 톰 리는요, 바로 그 1999년 같다는 말 자체가 오히려 지금이 버블이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 버블의 한가운데 있을 땐 아무도 버블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들 열광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아직 건강한 의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감성적인 비교를 넘어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1999년과의 유사점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두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의 상징이었던 시스코와 현재 AI 시대의 거인 엔비디아를 직접 한번 맞대어 보면 어떨까요? 1998년 닷컴 시대의 슈퍼스타였던 시스코는요, 주가가 폭등하기 전부터 이미 벌어들이는 이익의 60배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날 AI 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27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기업 이익에 비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AI 랠리가 과보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꼽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이익, 그리고 달라진 시장 구조.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로 오르는 투기가 아니라 진짜 이익의 문제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펀더멘탈, 즉 기업의 체력에 있어요. 이익도 없이 그냥 꿈만 팔던 닷컴 기업들하고는 달리 오늘날의 기술 대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이익 창출 기계라는 거죠. 이들의 성장은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빅테크 기업 몇 군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제 산업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진짜 투자 대비 수익률, ROI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고 산업재나 유틸리티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까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체질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 그러니까 게임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피델리티가 이 점을 아주 잘 짚어줬는데요. 오늘날의 S&P 500 지수를 과거 평균하고 그냥 비교하는 건 뭐랄까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의 34%,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기술주인데 이 기술주들은 원래부터 성장성이 높아서 과거 시장의 주력이었던 에너지나 금융주보다 훨씬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숫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숫자만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쵸? 투자자들의 심리, 즉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금 시장은 뜨거운 열광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회의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톰 리는 이 현상을 가장 미움받는 랠리라고 딱 정의합니다. 시장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정작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 파티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다양하죠. 기관 투자자, 해외 자본, 그리고 큰손 자산가들이 주저하면서 관망하는 사이에 이 상승장을 묵묵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온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것 좀 보세요. 최근 한 주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지난 2달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이 랠리의 초기부터 시장을 떠받쳐온 강력한 동력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펀더멘털도 뜯어보고 시장 심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펀드스트랩,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 세 전문가 그룹은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각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결론은 거의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지금은 1999년과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이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상승의 여지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공통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마냥 장밋빛 전망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위험은 갑작스러운 버블 붕괴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핵심을 딱 짚었죠. 이 랠리의 운명은 결국 이익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이 경이로운 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영원한 성장은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AI 랠리가 투기라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아니라 실질 이익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버블이라기보다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그토록 단단해 보이는 반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균열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의 시장은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